김대호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2번을 풉니다. 22번. 갑은 시장가치 5억 원의 부동산을 인수하고자 한다. 해당 부동산의 부채 감당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화폐 가치의 시간 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화폐 가치를 시간 계산을 하지 않는 비할인율법의 하나의 이론으로서 가끔씩 나옵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겠다는 거죠. 자,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의 비율입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이다. 뭐뭇에 대한 뭐뭇의 비율이다. 그러면 뭐뭇의 대안이 분모가 되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면 부채 감당률이 나옵니다.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 지불계획을 포함한 온금 상환액이죠. 이제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를 포함한 온금을 말합니다. 원리금이라 그러죠. 이자 지급액을 포함한 온금 상환액을 말합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부채 감당률이 작을수록 지렛대 효과가 작아서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 부채 감당률이 클수록 지렛대 효과가 커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대출 기간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 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를 감당한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부채 감당률이라고 그러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자, 박스에 문제 풀 수 있는 예시가 나왔죠. 담보 인정 비율 LTV가 시장가치의 50%, 연간 저당 상수가 0.12,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액이 가능 총소득의 10%, 영업 경비 비율이 유효 총소득의 28%를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부채 감당률 일단은 공식을 딱 외워야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니까 순영업소득도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를 포함한 온금을 말하는 거죠. 원리금을 말합니다. 원리금 상환액.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나눠야 되니까 순영업소득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을 또 구해야겠죠. 부채 서비스액은 5억 원 곱하기 LTV 담보 인정비율 50% 곱하기 저당 상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옵니다. 원금과 이자 부채 서비스액은 5억 원에다가 시장가치 5억 원에다가 담보 인정비율 담보를 빌려줬죠. LTV 0.5를 50%는 절반 0.5 50%를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당 상수 0.12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 원금과 이자가 나옵니다. 저당 상수를 반드시 곱해줘야 돼요. 부동산 가치에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해서 그 값을 0.12 연간 저당 상수를 곱해야 부채 서비스액이 나옵니다. 뭐 5억 곱하기 0.5 곱하기 0.12를 하면 3천만 원의 부채 서비스액이 나옵니다. 이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면 되겠죠. 무엇을? 순영업소득을. 자, 순영업소득 구합니다. 화폐 현금 흐름에서 순영업소득까지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자, 가능 총소득에서 가능 총소득이 얼마입니까? 가능 총소득이 박스의 A씨가 5천만 원 주어졌죠. 5천만 원에서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을 빼야겠죠.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 가능 총수의 10%니까 5천만 원의 10% 500만 원을 빼는 겁니다. 자, 500만 원 빼면 4,500만 원이 나오죠. 4,500만 원이 유효 총소득이 됩니다.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야겠죠. 영업 경비는 영업 경비 비율이 유효 총소득의 28%니까 4,500만 원에서 28%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1,260만 원이 나옵니다. 1,260만 원을 빼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자, 순영업소득이 3,240만 원이 나옵니다. 자, 3,240만 원 나누기 3천만 원을 하면 1.08이 부채 감당률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8이 부채 감당률이
됩니다. 자, 부채 감당률이란 것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는 공식을 외워야겠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부동산 가치 곱하기 담보 인정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를 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옵니다. 그럼 550 곱하기 담보 인정 비율이 50%니까 50% 곱해야겠죠. 2억 5천에서 저당 상수 0.11을 곱하면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은 부동산 가치 곱하기 담보 인정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당 상수 곱하면 3천만 원의 부채 서비스가 나옵니다. 자, 550 곱하기 담보 인정 비율 LTV 곱하면 시장 가치의 50%니까 5억 원에 50% 0.5를 곱하죠. 그리고 저당 상수 0.11을 곱하면 3천만 원의 답이 나옵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이 3천만 원이고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구하면 되겠죠. 순영업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빼고 유효총소득이 나오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능총소득이 박스에서 가능총소득은 5천만 원으로 주어졌습니다. 5천만 원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을 빼면 공실과 대손 충당금이 가능총소득의 10% 주어졌으니까 5천만 원의 10% 500만 원을 빼면 4,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유효총소득이죠.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자,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의 28%라 그랬어요. 그래서 4,500만 원의 28%는 1,260만 원이 나옵니다. 1,260만 원을 빼면 순영업소득 3,240만 원이 나옵니다. 자, 3,240만 원의 부채 서비스액을 나눠야겠죠. 자, 순영업소득 3,240만 원 나누기 3천만 원을 나누면 1.08이 나옵니다. 자, 정답 부채 감당률은 1.08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22번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비하루니얼 계산 문제는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원리금 지불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원리금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다시 말하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는 어떻게 구하냐? 부채 서비스액은 부동산 가치 곱하기 담보인정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로 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옵니다. 자,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 3,240만 원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3천만 원으로 나누면 1.08이 나옵니다. 자, 20번 정답 부채 감당률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배움카드 환급과정을 위한 법률, 경매, 법무사, 행정사, 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교육학원에 소정의 자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행정사,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